자, 이제 후반이 됐습니다. 후반이 됐어도 일단 스쿼드의 변화는 가져가지 않았고 수원의 압박은 지속적으로 전반전 그 35분 이후부터 잘 됐던 압박 흐름을 유지합니다. 또 압박 붙죠. 네, 염기훈 선수가 붙었고 이번엔 또 김민우가 앞으로 또 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명준재까지 붙으니까 여기 백패스가 됐고요. 조현우가 다시 로운킥한 것이 나가버립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압박 성공이죠. 네. 이런 흐름이 이제 2주가 됐고요.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던 수원의 김민우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김민우 선수는 사실 전술적으로는 3미들 아닙니까? 중앙미들에서 앞쪽과 오른쪽 이쪽을 이제 같이 공격 전개를 시켜주는 롤인데 보시면 데이비슨 선수가 지금 왼쪽 수비수인데 김민우 선수를 지금 너무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 돌아뛰는 선수에 대한 체킹이 하나도 안 되고 울산의 지금 다른 선수들이 다 이 공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볼이 결국은 크루피치 선수의 원터치 패스에 의해서 한위건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데이비슨이 원래 여기 있고 그다음에 측면 윙어와 이쪽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있으면 이제 커버 플레이를 가서 이쪽에서 도와주고 이게 세 명이 밸런스가 맞춘 협력 수비가 돼야 공이 방출이 되거나 그 선수가 움직여도 중앙으로 그래도 조금 더 수비 밸런스를 갖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흐트러지면 그러면 결국 문제는 중앙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센터백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되면 뒤쪽은 센터백 다른 센터백 하면 측면 수비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크로스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다른 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날 울산의 계속적인 지금 움직임을 보면 수비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마크해야 될 상대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정이 그것도 안 조금 돼 제대로 있어요. 안 이루어져 네.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금 데이비슨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측면이 뚫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한희권 선수, 김인성 선수가 빠른 발로 뒤늦게 커버를 하지만 이미 등을 뺏겼고 여기서 한 번 돌고 리턴해줍니다. 근데 이미 지금 밸런스는 불투이스는 여기 이제 끌려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승현 선수와의 센터백 간격이 상당히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좀 처져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김태환 선수까지 있는데 이미 이 4백의 밸런스가 이렇게 원래 센터백이 여기 이 정도 간격으로 딱 배치가 돼야 이 크로스 할 때 그 높낮이를 다 맞춰서 걷어낼 수 있는데요. 이 간격이 벌써 흐트러진 겁니다. 자, 명준재 선수가 올라왔다가 리턴된 공을 크로스를 해주죠. 이미 여기 간격들은 많이 흐트러져 있고요. 크루피치가 그대로 헤딩골. 크루피치의 이제 어떤 높은 타점을 이용한 골이 잘 터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울산 수비가 많이 흐트러진 부분이고요. 이때 이제 김도훈 감독은 사실 이 0대2까지 봤을 때 울산 입장에서 보면 울산 조금 깝깝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깝깝보다는 저는 정도가 더 심했을 것 같은데요. 덜컹, 허걱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러지? 약간 눈앞이 캄캄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 경기에서 만약에 울산이 그대로 막 이렇게 졌으면 그렇죠. 처음에 호화 군단 뭐 계속 좋은 기사만 나오다가 살짝 흔들리는 기사 쪽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조금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이 시점부터 울산은 바뀌었죠. 완전히 다른 네. 팀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2명을 교체를 하는데 김동훈 감독도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에게 아마 후반전 라커룸에서 후반전 임하기 전에 조금 주문도 강하게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마 교체할 것을 미리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놓고 네. 자, 울산은 고명진과 원두재가 투입이 되고 신진우와 이상원 선수가 빠집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원두재 선수가 이제 들어갔죠. 이제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생겼어요. 센터백 앞에 놓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선수는 이제 이 센터백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앞쪽은 윤빛가람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네. 또 뒤에서 플레이메이커, 후방 플레이메이커도 가능한데 윤빛가람을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또 좋은 점이 있냐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뒤에 받치는 체제니까 전술적으로는 4-1-4-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에는 4-2-3-1인데 4-2가 다 뒤로 쳐져 있었고 네. 이상훈 선수가 확실하게 수비에서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훌륭한 프레싱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수원이 조금 더 프리하게 놀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4-1-4-1로 바뀐 데다가 4-1-4 4의 앞에 나가 있는 2명의 미드필더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렇죠. 프레싱을 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원의 빌드업 체계 자체가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게 되죠. 수원이 부담이 커졌죠. 그렇죠. 데이비슨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청용 선수가 이제 공간으로 나왔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청용 또 윤빛가람도 올라갔고요. 또 고명진, 네. 김인성, 네. 김인성 선수가 왼쪽 윙 포워드 역할입니다만 공격 시에는 안으로 공격수처럼 중앙으로 들어가는 이제 롤에서 사실 이 선수, 김인성까지 해서 이 네 명이 상당히 스위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에 투입됐을 때는 이청용이 중앙에 약간 공격형 프리한 미드필더를 윤빛가람과 같이 보고 고명진이 오른쪽에 있고 김인성이 이제 왼쪽에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바뀐 뒤에는 이제 이청용이 김인성과 측면, 고명진이 중앙으로 갔어요.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네 명이 상당히 왕성하게 또 자유로운 프리한 움직임들을 잘 가져가면서 수원의 어떤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듭니다. 지금 이청용이 직접 돌파를 하면서 흔들고요. 볼을 안 뺏기죠. 고명진이 다시 받고 측면으로 가면서 계속 이제 무언가 선수들이 움직여주면서 윤빛가람은 또 좀 전에 받으러 오고 뭔가 볼의 순환이 어떻게 보면 상대 수비가 딱 있는데 자기들끼리 볼 돌리는 순환이 아니고 네. 움직여주면서 무브먼트, 패스와 무브먼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스로잉을 할 때 3백의 이 박대원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너무 나와 있죠. 네. 네, 이것부터가 지금 여기 이종성 선수 같은데 이쪽 수비 라인 쪽에서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긴 상황 판단이라고 근데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수원에게 내줬던 공간처럼 네. 지금은 수원이 울산에게 공간을 그렇죠. 내줬어요. 네, 네. 지금 이 윤빛가람이 원터치로 고승범을 풀어내니까 사실은 이 세 명, 네, 수원의 이 세 명이 이제 하나 몸통처럼 이 중심에서 잡아줘야 그래야 이제 여기 밸런스들이 생기는데 이게 언제 뚫린 거죠? 이천용 선수가 들어갔고요. 답답했던 수원의 벽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원의 3백이 조금 당황합니다. 네, 중앙에 있던 헨리 선수가 무리하게 이제 붙을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이제 박대원 선수가 이 주니어를 또 놓치죠. 네. 이 패스가 원터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겁지겁 다시 박대원 선수가 커버를 들어갔습니다만 밸런스가 뒤에서 지키는 수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뛰어가는 동작에서 이제 주니어 선수의 이 방향 전환 컨트롤에 그대로 역동작이 당하고만. 주니오 선수가 저럴 때 정말 침착해서 네, 정말요. 침착하게 아주 인사이드로 반대 구석을 보고 노려찼고요. 노동건 키퍼가 이걸 막아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 교체 바뀌고 바로예요. 네, 바로 지금 그 공격으로 주도한 상황에서 만회 골이 터진 이제 울산이고요. 계속 울산이 이제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 지금 잡은 원두재 수병틀도 뒤에 딱 버티고 있고요. 이청용이 다시 주고 윤빛가람 볼이 계속 움직이고 선수들이 스위칭을 합니다. 고명진이 또 왼쪽으로 가 있죠. 고명진 선수는 또 오프 더 볼 움직임. 네. 그러니까 사실 수원의 밀집 수비 이런 5-3-2 형태는 첫 번째 흔든다. 흔들고 두 번째 제일 좋은 거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찬스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걸 잘하는 팀이 유럽에 많죠. 그런 팀들처럼 그런 세밀한 부분 전술들이 막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비스는 주질 못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계속 무언가 이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죠. 다시 이청용. 선수들 개인 기량들이 워낙 좋아서 울산이 좀처럼 볼 뺏기지 않고 패스 미스는 적습니다. 불투이스가 다시 주고 고명진이 다시 뒤로 나와주고요. 수원의 수비는 계속 딸려 나왔다 또 들어갔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여기서 원터치가 들어가죠. 이청용이 원터치 주고 다시 원터치 패스를 김인성에게 주면서 김인성이 왼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네. 또 좋은 공간 움직임을 가져갔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앞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밀어붙여서 울산이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면모를 교체 후에 보여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원두재 선수 투입 이후에 데이비슨 선수도 뛰기가 좀 편해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을 때는 데이비슨 선수가 공격할 때도 그렇고 수비할 때도 그렇고 자기가 이쪽 저쪽 막 다 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많았는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비슨 선수가 어떻게 보면 윙백의 역할에 상당히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자, 데이비슨이 이제 크로스했는데 또 뒤로 빠지고 오른쪽엔 또 김태환이 있습니다. 계속 흔들어주죠, 좌우로. 자, 아우. 이때 이게 좀 결정적이었죠. 네. 예. 이종성 선수가 가슴 트래핑을 조금 안이하게 했어요. 아마 키퍼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김인성 선수가 빠르잖아요. 참 빠르고 정말 역동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또 끊어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종성 선수의 약간의 판단에 아니함도 있었습니다만 흐름상 계속 지금 울산에게 휘둘러졌어요. 뭔가 울산이 할 것 같은. 그렇죠. 좌우로 휘둘러진 상황에서 선수들의 이제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수비 구멍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때 바로 울산이 골을 넣은 거죠. 자, 울산의 계속된 파상 공세입니다. 지금도 고명진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가서 데이비슨의 패스를 받고 앞쪽에선 김인성이 주고 또 뛰죠. 공격 템포가 뭔가 빨라졌어요. 근데 선수들이 공격 전환 시에 매우 느리게 중앙필에서 윤빛가람, 신진호, 횡패스로 그냥 측면으로 갔다가 상대 수비는 다 정비가 되고 했던 전반전과는 다르게 직선적으로 상당히 공격 템포가 빨라진 울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윤빛가람이 뒤로 빠져서 잡아주고 이초용 선수에게 패스를 할 때 이초용 선수 뒤에서 수비하던 박대원 선수가 사실 수비를 했는데 이게 반칙이 선언이 안 됐어요. 네. 주심은 노 파울 그대로 가. 그때 박대원 선수의 오른발 패스 하나가 사실 수원이 이게 결정적인 찬스였습니다. 근데 역습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자 타가트죠 교체 투입된 조현. 이거를 조현우가 큰 세이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는 사실 울산이 완전히 승기를 잡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지금 미스가 하나 나왔다는 네.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골이 들어갔으면 분위기 확 바뀔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울산은 파상 공세입니다. 원두재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해서 했다가 지금 볼이 뺏겼어요. 교체 투입된 박상혁 선수죠. 네. 다시 뒤로 주고 리턴을 잡고. 근데 지금 수비형필도 원두재 선수가 여러 쪽에 커버를 좀 많이 해줬어요. 지금 측면 커버를 갔다가 다시 박상혁이 들어오니까 중앙 커버를 들어옵니다. 또 끊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원두재 선수가 한 명 있는 게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비 전환 시의 어떤 패턴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윤빛가람 다시 데이비슨 또 고명진은 오프더볼이죠. 네. 이렇게 선수들이 계속 하프 스페이스 공략할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데이비슨은 근데 욕심을 내버립니다. 볼 뺏겼죠. 주고 자, 지금 이게 빠졌으면은 또 완전한 역습 기회죠. 이 고승범 선수고 여기 박상혁 선수인데 이거를 이총용 선수가 수비 커버를 해줍니다. 예, 요 수비 하나도 컸네요. 이것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뚫렸으면은 보세요. 지금 수비 두 명이죠. 그렇죠. 그대로 뚫리는 예, 거죠. 타가트 선수도 있고 앞쪽에서 공격해서 좋은 역습 찬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총용 선수는 이날은 뭐 계속 축구 도사. 항상 뭐? 축구 도사. 그렇죠. 네. 웬만하면 아주 축구도 사죠. 예. 노련하게 계속 플레이에 관여를 해주면서 이 게임을 상당히 울산의 좀 딱딱한 이러한 유형을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눌러주는 역할이에요. 이청용 선수는. 자, 그런 분위기에서 김준영 선수가 다시 볼을 잡는데 박상혁 선수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박상혁 선수가 지금 판단도 여기다 좀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볼 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크로피치 쪽에서 조금 더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2대2 상황에선 그래서 지금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고승범에게 지금 백패스를 했는데 약간 패스가 뒤로 갑니다. 뒤로 간 게 지금 수비에 걸리죠. 이청용 선수 수비에. 고명진이 그러니까 돌고 그대로 드리블. 네. 다시 또 수비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종승 선수의 반칙이 나옵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프리킥을 그렇죠. 그렇죠. 얻어내는 결국은 거죠. 이 프리킥 아우. 오히려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흐름에서 오히려 뒤로 팩패스를 하다가 거기서 뺏겨서 발단이 돼서 고명진에게 드리블을 허용했고 자 주니어의 킥인데 이게 이제 살짝 굴절이 되면서 울산의 결승골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 장면 끝나고 임생 감독이 좀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거 얘기는 이제 제가 왜 항의했냐면 이때 지금 고명진 그렇네요. 선수인가요? 이게 사실 1m가 이거 잘못됐네요. 예, 1m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임세 감독 입장에서는 저기서 봤을 때 이게 1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 네네. 이걸 항의한 것 같아요. 이 바뀐 룰에서는 저렇게 벽 사이에 들어가서 막 비비고 이런 거 하기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주니어 선수 슈팅이 나왔거든요. 이게 살짝 굴절되면서 골이 됐는데 근데 이제 VAR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1m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지금 각도에서는. 그렇죠. 제본이 그림상으로는 좀 나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벽 사이를 뭔가 방해하는 걸로 봐서는 그 거리가 좀 짧았을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맞습니다. 있거든요. 요거는 한 번쯤 체크 가능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긴 근데 하네요. 이제 워낙 갑자기 좀 빠른 타이밍에서 찼어요. 주니어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부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눈에 확 띄게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인지를 했다 그래도
1m 정도 판단하기에 1m 1m 정도 됐으면 됐다. 그런 문제 뭐 없는 그렇게 거죠. 볼 수도 예, 있는 예, 거죠. 예. 어쨌든 간에 네. 결국 게임의 흐름은 울산이 후반전에 선수 교체 이후에 완전히 주도하는 흐름에서 수원은 그것을 다시 재차 반격할 수 있는 스쿼드의 어떤 퀄리티나 역량이 사실 팀적으로 되질 못했죠. 네. 그게 사실 수원의 올 시즌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최강희 감독이 이제 한국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 특히 후반전에 울산은 그냥 탁공을 하면 돼요. 최강희 감독이 그 사실을 굉장히 잘 인지하고서 스쿼드를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한 골 지고 있어. 그럼 후반전에 계속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탁공해.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다수의 팀들이 결국엔 무너지곤 했어요. 제 생각에는 울산이 지금 이 정도 또 갖춰놨으면 좀 약간 시체만 같지만 때려 부으면 열립니다. 네. 김동훈 감독이 아마 이 경기에서 약간 그런 쪽에 좀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한 의원님이 울산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셨으니까 수원이 이번 경기 진짜 수원 팬들은 정말 가슴이 아플 거거든요. 아프죠. 수원에게 한마디. 저는 근데 희망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수원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실책성 플레이나 네. 판단의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저는 심리적으로 수원 선수들에게 필요한 거는 일단 위닝 멘탈리티. 아우. 네. 지금 자꾸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위축이 되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소극적인 플레이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힘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근데 연패긴 하지만 상대 대진이 워낙 그렇죠. 나빴잖아요. 그렇죠. 강한 상대만 만났죠. 지금 뭐 전북, 울산이라는 울산. 최강팀을 만났고 그리고 이날 전반전도 그렇고 임생 감독이 원래 선수들에게 요구하고 좀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따라주면서 90분 동안 집중력을 잃지 말고 네, 그렇게 잘 해주면 분명히 반전의 흐름은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